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죽었던 빚이 살아났다. 대법원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불러온 희망 혹은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10년 가까이 받지 못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속을 끓여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에게 공사 대금 5,150만 원은 회사의 명운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피 같은 돈이었죠. 공사를 마친 지 오래건만 채무자. 박 사장은 번번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잠들어 버리는 소멸시효가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이 빚은 법적으로 죽은 채권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어느 날 김 사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 사장. 그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떴을 때 김 사장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 박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 정말 미안하네. 자네 공사 대금 못 준 거 정말 면목이 없어. 여러 번 사과하고 싶었네. 미안하게 됐네. 박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 김 사장은 이 한마디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빚을 인정한 거잖아. 사과까지 했어. 이제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김 사장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대법원까지 가는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될 줄은. 모든 일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사장은 박 사장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도맡아 땀 흘려 일했고 약속된 기한 안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대금 5,150만 원은 끝내 미지급되었죠. 김 사장은 수없이 독촉했지만 박 사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3년은 2016년경 지나버렸고 김 사장은 더 이상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어진 죽은 채권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걸려온 박 사장의 사과 전화. 김 사장은 박 사장이 채무를 인정하고 사과한 행위가 소멸시효가 끝난 빚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시작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김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판결처럼 보였죠. 하지만 박 사장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법원의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갚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도의적인 사과와 법적인 권리 포기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 법적으로 이미 받을 권리가 사라진 죽은 채권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나 그때 돈 못 갚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다시 1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까요? 대법원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친구가 시효가 지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도의적 책임감으로 반드시 갚을게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권리, 즉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법적인 의사표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의적 책임감의 표현과 법적 권리 포기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입증해야만 빚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충격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 제기, 가압류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채무자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 패소할 수 있습니다. 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채무자 입장에서 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상환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잘 모르고 한 말 한마디가 다시 빚의 굴레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만약 정말 갚을 의사가 있다면 시효가 지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불과 한 달 전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5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 이체 판결의 법리를 일부 변제를 넘어 채무 승인 및 사과 행위에까지 확장하여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이 낡은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자 보호라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에게 소액 변제를 유도한 뒤 전체 채무에 대한 상환을 압박하던 일부 채권 추심기관의 영업 방식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되살리기 위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갔으며 우리 사회의 채권 추심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법의 잣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